저는 55살 미혼입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저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할 때도 그대로였죠. 결혼하지 않는 게 효도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일요일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교회 친구분이 손주를 데리고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식사 중에 그분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순자 씨네는 아직도 아들만 사시나요? 어머니가 아무 말씀도 못 하셨습니다. 손주 보고 싶으실 텐데, 교회에서 다들 손주 자랑하는데 순자 씨만 할 말이 없으시잖아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거실에 손주를 안은 남의 집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진 앞에서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재원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55입니다. 서울 외곽의 한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수업을 한 지 벌써 30년이 되었네요. 아침마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된장국 냄새로 눈을 뜨고 저녁에는 어머니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습니다. 그게 제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78이십니다. 제가 25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퇴근하시던 아버지가 지하철역 계단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죠. 그날 밤 어머니는 영정사진 앞에서 밤새 우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다짐했습니다. 어머니를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고. 그 뒤로 어머니는 저에게 전부를 의지하셨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지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남은 아들로서 그게 제 책임이라고 믿었거든요.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할 때도 저는 아직 때가 아니에요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도 그래, 내 뜻대로 해라고 하셨지만 그 목소리에는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안도를 지켜드리는 게 효도라고 생각했죠.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는 늘 현관에 서 계셨습니다. 오늘 힘들었니? 그 질문에 저는 괜찮아요라고 답했습니다. 어머니의 저녁상은 정성스러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생선구이와 나물이 늘 빠지지 않았죠. 식탁에 앉으면 어머니는 제 젓가락질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이 따뜻하면서도 무거웠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가끔 물었습니다. 재원이 어머니, 아들 결혼은 언제 시키실 거예요? 어머니는 애써 웃으며 답하셨죠. 아직 본인이 안 하겠다는데요, 뭐. 그러면 아주머니들은 에이, 그래도 나이가 있는데 하며 혀를 차셨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릴 때마다 어머니 앞에서 더 밝게 웃으려 했습니다. 괜찮다고, 지금이 좋다고 말하려 했죠. 그러던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책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날씨가 화창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밝았죠. 그때 어머니가 뒤에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재현아. 저는 돌아봤습니다. 어머니는 창문 옆에 서 계셨습니다. 아침 햇살이 어머니의 흰 머리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갑자기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언제 이렇게 많이 늙으셨을까요? 뭐예요, 엄마?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보다 내가 외롭겠다. 그 말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가방 끈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미소를 지으셨지만 그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 출근할게요라고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대답 대신 부엌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등이 굽어 계셨습니다.
언제부터 어머니 등이 저렇게 굽으셨을까요? 그날 학교 가는 길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어머니의 그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제 나보다 내가 외롭겠다. 그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어머니는 무엇을 아신 걸까요? 혹시 어머니도 이 삶이 답답하신 걸까요? 교무실 책상에 앉아서도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창인 김미정 선생이 차를 내려주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아니요, 괜찮아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정 선생은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건가요? 제가 움찔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미정 선생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곁에만 계실 건가요? 선생님 인생은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정 선생은 더 말하지 않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김소월의 시를 가르쳤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그 구절을 읽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학생들은 제 표정을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저는 교과서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교정의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봄 같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밥상을 차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가 틀어지기 시작했다는 걸. 그 아침의 말 한마디가 제 일상에 작은 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금은 점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점심때였습니다. 어머니는 교회 친구 한 분을 집에 초대하셨습니다. 김 권사님이라고 어머니와 같은 또래셨죠. 그분은 아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그 아들이 제 또래였는데 옆에 아내와 5살 난 손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김 권사님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재원 씨, 오래간만이네요. 여전히 학교에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동욱입니다. 아버지한테 박 선생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는 정장 차림이었고 손목에는 비싼 시계가 차 있었습니다. 명함을 건넸습니다. 대기업 부장이더군요. 재원 선생님도 참 대단하세요. 30년을 한 학교에서 근무하시다니.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서 묘한 동정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고작 교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준비하신 음식을 내오셨습니다. 갈비찜과 잡채, 전류까지 상은 푸짐했습니다. 김 권사님은 말했습니다. 어머, 이렇게까지 하실 것 없는데. 순자 씨 고생 많으셨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흡족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김동욱 씨가 말했습니다. 요즘 손주 키우는 재미에 삽니다. 애들은 역시 있어야 집안이 밝아요. 얼마 전에 애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는데 그게 얼마나 감동이던지. 그의 아내가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도 손주 보시는 재미에 사세요. 지난 주말에는 애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그림 그려드렸는데 두 분이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매일 전화해서 손주 보고 싶다고 하세요. 김 권사님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럼요. 이게 바로 사는 맛이지. 내 자식도 키워봤지만 손주는 또 다르더라고. 책임 없이 예뻐하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손주 생각나고 밤에 자기 전에도 손주 사진 보고 자요. 저는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도 말없이 반찬만 권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김 권사님이 어머니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순자 씨네는 아직도 아들만 사시나요? 재원 씨 나이가 벌써 55 아니에요? 그 말에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멈칫하시더니 애써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그게 재원이가 워낙 일에 바빠서요. 교사가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김 권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요즘 시대가 그렇긴 하죠. 하지만 나이가 있는데 너무 늦어지면 또 그것도 문제잖아요. 50 넘으면 진짜 늦은 거예요. 애 낳기도 힘들고. 우리 동네에 57에 결혼한 분 계신데 결국 애는 못 낳더라고요. 제 손에서 젓가락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제 쪽을 흘끗 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김 권사님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동욱이도 38배 결혼했는데 그것도 늦은 거라고 걱정했거든요. 요즘은 20대에 애 낳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부모가 젊을 때 손주를 볼 수 있고. 김동욱 씨가 거들었습니다. 엄마가 손주 보시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전에는 혼자 계셔서 외로워 보이셨는데 이제는 매일 손주 보러 오시니까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죠. 권사님, 그렇죠? 김 권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순자 씨도 손주 보고 싶으실 텐데 우리 교회에서 다들 손주 사진 보여주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마다 순자 씨 표정이 참 안쓰러워 보여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물을 드실 뿐이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저 좀 쉬어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어머, 괜찮으세요? 김 권사님이 물었지만 그 목소리에 진심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약간의 만족감이 묻어났죠. 저는 고개만 숙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데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씨,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제가 괜한 말 했나 봐요. 김 권사님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미안함보다 우월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간 뒤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무엇이 나오는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 권사님의 그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직도 아들만 사시나요? 손주 보고 싶으실 텐데. 표정이 안쓰러워 보여요. 어머니가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소파에 앉으시더니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죠. 저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누군가 웃고 있었지만 우리 집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재현아. 네. 넌 왜 아직 혼자니? 그 질문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는 제 눈을 피하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행복한데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난 내가 걱정돼서 그래. 엄마가 죽고 나면 넌 혼자 잤니?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오래오래 사셔야죠.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엄마 이제 나이도 있고. 김권사 말도 맞아. 엄마도 손주 보고 싶지. 친구들은 다 손주 자랑하는데 나만 할 말이 없어.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엄마, 교회 가면 다들 손주 사진 보여주거든. 나만 아무 말도 못해. 그게 얼마나 외로운지 아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저 방에 좀 들어가 있을게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방문을 닫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결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 걸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 곁을 떠나는 게 두려웠던 겁니다. 혼자 남은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효도였을까요? 저는 어머니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제 인생을 멈춰놓은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어머니도 제 때문에 불편하셨던 건 아닐까요?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새벽 2시 부엌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도 주무시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방문을 열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물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엄마 못 주무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너도 그런 것 같구나. 저는 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니? 저는 아니에요라고 했지만 그 말이 거짓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김권사 말이 맞아. 엄마도 손주 보고 싶지. 친구들은 다 손주 자랑하는데 나만 할 말이 없어. 그게 얼마나 서러운지 아니?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엄마.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일어나셨습니다. 이제 자자. 내일 학교 가야지.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식탁에 혼자 앉아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뭔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쌓아온 30년의 시간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서로 눈치를 보며 지냈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식탁의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반찬들이 예전처럼 맛있지 않았죠. 아니, 제 입맛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 거실에 낯선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건 김권사님 아들 가족의 사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손자는 할아버지 할머니 사이에 앉아 있었고 아들 부부는 뒤에 서서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나오시더니 사진을 보셨습니다. 아, 그거. 지난번에 김 권사님이 주신 거야. 워낙 자랑하시길래 받았는데 왜 이걸 여기 걸어 놓으신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말씀이 없으시다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참 보기 좋더라. 가족이 있다는 게, 저렇게 웃을 수 있다는 게 우리 집에는 없는 모습이잖니.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사진을 벽에서 떼어냈습니다. 이런 거 보기 싫어요. 어머니가 놀라 저를 보셨습니다. 왜 그러니? 그냥 예쁜 사진이잖니. 예쁜 사진이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는 제가 그렇게 한심해 보여요? 이런 식으로 압박을 주셔야 해요? 남의 집 가족 사진을 우리 집에 걸어 놓으면서 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엄마는 그냥 뭐예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 저한테 결혼하라는 거 아니에요? 손주 낳아달라는 거 아니고요? 저는 사진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말씀대로 제가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55에 혼자 사는 한심한 놈이죠. 엄마한테 손주도 안겨드리지 못하는 불효자식이고요. 어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재현아, 엄마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야. 그냥, 그럼 무슨 뜻이에요? 저는 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엄마는 제가 이렇게 사는 게 불만이시죠? 교회 가서 친구들한테 할 말이 없어서 창피하시죠? 어머니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한심한 게 아니라 불쌍해서 그래.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불쌍하다니요. 제가 불쌍하다고요.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넌 날 위해 내 인생을 포기했잖니. 젊었을 때 좋아하던 여자애도 있었잖니. 미정이. 그 애를 포기한 것도 나 때문이고, 매일매일 학교 갔다 오고, 친구도 안 만나고, 어디 놀러 가지도 않고, 그게 사람 사는 거니? 제가 원해서 이렇게 산 거예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이렇게 살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넌 강요받았어. 나한테. 내가 너무 의지했어. 아빠 죽고 나서 난 너밖에 없었어. 그래서 너를 못 놓아줬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너를 망친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든 거야. 엄마가 뭘 망쳐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저는 엄마 덕분에 잘 살았어요. 외롭지도 않았고요. 외롭지 않았다고? 어머니가 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재현아, 넌 지금 외로워. 나보다 훨씬 더 외로워. 55에 친구도 없고 애인도 없고 미래도 없잖아. 그걸 모르는 건 너뿐이야. 그 말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도 얼마 안 남았어. 70 넘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잖니. 그럼 넌 어떡하려고? 정말 혼자 늙어갈 거야? 그게 내가 제일 무서워. 내가 혼자 남는 게.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계속 귓가에 울렸습니다. 불쌍해서 그래. 너를 망친 거야. 나보다 훨씬 더 외로워. 저는 스스로를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해서 곁에 있었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저는 어머니의 외로움을 핑계로 제 두려움을 숨겼던 겁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무서웠습니다. 익숙한 이 집을 떠나는 게 두려웠죠. 그래서 저는 어머니 곁에 머물렀습니다. 효자라는 가면을 쓰고 제 비겁함을 감췄던 겁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비를 바라봤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우산을 펼쳤습니다. 어떤 커플은 우산 하나를 함께 쓰고 걸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거실에서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를 안아드리고 싶었죠.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어머니가 차려놓으신 아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방문 너머로 기침 소리가 들렸죠. 저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수업 중에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제 얼굴이 얼마나 창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미정 선생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뭔가 있으시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미정 선생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랑 싸우셨어요? 저는 놀라 미정 선생을 봤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그런 표정하고 계시잖아요. 말해보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미정 선생이 차를 한 잔 건넸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위해 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제가 불쌍하다고, 제 인생을 버렸다고. 미정 선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생님은 진짜 둔하시네요. 네.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어요. 아들이 자기 때문에 인생을 버리는 걸 보면서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아세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정 선생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해요. 그게 부모를 위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선생님이 행복해야 어머니도 행복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두면 선생님, 미정 선생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는 생각보다 강하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결혼한다고 해서 어머니를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더 자주 찾아뵙고 더 잘 모시면 되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금요일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와의 침묵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미정 선생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잠시 집을 나갈까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미정 선생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요? 어머니 혼자 두시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떨어져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미정 선생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건 도망가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요.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도망가고 싶어요. 그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미정 선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집에 돌아가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를 챙겼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평소 제가 좋아하는 찌개였죠. 저는 거실로 나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며칠 좀 나가 있을게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손에 국자를 들고 계셨죠. 앞치마에 물이 튀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친구 집에 좀 있다 올게요. 서로 떨어져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넌 지금 집을 나가겠다는 거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재현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엄마가 잘못했어. 그 사진도 치울게.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 저는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서로 좀 떨어져 있으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재현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혼자 어떡하라고? 너마저 나를 버리면 엄마는 어떡해? 그 말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혼자 계셔봐요. 그럼 제가 없어도 괜찮다는 걸 아실 거예요. 제발 저 좀 놔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뒤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복도로 나오신 것 같았습니다. 재현아, 제발. 엄마 잘못했어. 돌아와.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대학 동기 집에 짐을 풀었습니다. 친구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편히 쉬다가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그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이 되자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한 통, 두 통, 세 통, 네 통, 다섯 통.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재현아, 밥은 먹었니?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해.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또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어. 내 마음을 몰라줬어. 돌아와. 제발. 그 문자를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제 손가락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저를 얼려버렸습니다. 돌아가면 다시 똑같은 삶이 반복될 것 같았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왔습니다. 학교에 가니 미정 선생이 심각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한테 연락 좀 드리세요. 어머니가 저한테까지 전화하셨어요. 아들이 집을 나가서 걱정된다고.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미정 선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자존심 싸움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 연세가 몇이신데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려고요?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쪽에서는 어머니가 걱정됐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이대로 멀어지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그 무게를 짊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오후 수업 중이었습니다. 저는 칠판에 문장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급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수업을 잠시 멈추고 교무실로 갔습니다. 전화기를 드니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박재현 선생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환자분이 이 번호를 보호자 연락처로 주셨는데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구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순자 할머님이십니다. 집에서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상태가 좋지 않으시니 빨리 오실 수 있으세요?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어머니 상태는 어때요? 위험한가요? 일단 오시면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 겁니다. 서두르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교감 선생님께 뛰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응급실에 계셔서 당장 가봐야겠습니다. 교감 선생님은 놀라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가보세요. 수업은 제가 대신 봐드릴 테니.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차 안에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집을 나갈 때 그 표정이, 복도에서 재현아 제발이라고 부르시던 그 목소리가, 혼자 남겨진 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며칠 동안 밥은 제대로 드셨을까. 제발, 제발 괜찮으셔야 해. 제 입에서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 제발이요. 엄마만은 지켜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나쁜 놈이에요. 제발 엄마한테 벌을 주지 마세요. 저한테 벌을 주세요. 왜 전화를 받지 않았을까? 왜 문자에 답하지 않았을까? 왜 집을 나왔을까? 만약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저는 평생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병원에 도착해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간호사에게 어머니 이름을 댔습니다. 이순자 환자분 찾습니다. 어디 계세요? 3번 병상입니다. 서두르세요. 커튼을 열었습니다. 침대 위에 작은 몸이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쓰고 계신 어머니를 보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엄마. 저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손등에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고 모니터에서는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볼이 푹 꺼져 계셨습니다. 며칠 사이에 이렇게 수척해지셨습니다. 엄마, 깨어나세요. 제발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돌아올게요. 다시는 안 나갈게요.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보호자시죠? 네, 아들입니다. 저는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떻습니까? 위험한 건가요? 의사 선생님은 차트를 보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환자분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쓰러지셨습니다. 혈압이 굉장히 높았고 며칠간 제대로 식사를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탈수 증상도 심했고요. 그럼 괜찮으신 건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일단은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세도 있으시니까요. 며칠 전에 큰 스트레스를 받으신 일이 있으셨나요?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집을 나갔습니다. 어머니와 싸우고 의사 선생님이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이웃분 말씀으로는 며칠 동안 집에서 우시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이 그대로 있길래 확인했더니 쓰러져 계셨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가 며칠 동안 혼자 우셨다니. 며칠 입원해서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주셔야 해요. 자칫하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제 얼굴을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왔구나.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못난 아들이에요.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쥐고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 부담을 줬지. 아니에요. 엄마는 잘못 없으세요. 제가 비겁했어요. 도망쳤어요. 어머니의 손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재현아, 엄마가 너를 너무 붙잡았지. 날 위로해준다고 내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었어.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제 손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이제는 살아. 내 인생을. 엄마는 괜찮아. 엄마도 이제 혼자 사는 법을 배워야지. 우리 둘 다 서로를 붙잡고 있었나 보다. 저는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미소를 지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내가 웃는 모습이 보고 싶어? 진짜 행복한 얼굴이 보고 싶단다. 집에 와서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병실로 옮겨진 뒤에도 저는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머니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을 함께 했던가요? 30년.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어머니와 함께 보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하지만 그 사랑이 의무가 되면서 우리는 서로를 묶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저 없이 살 수 없다고 생각했고 저는 어머니를 떠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가뒀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머니가 죽을 드시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언제부터 멈춰 있었을까? 25.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해부터 저는 그때부터 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아들로만 존재했습니다. 며칠 뒤 퇴근길에 미정 선생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같이 차 한잔 하실래요? 미정 선생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에 앉아 미정 선생이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음 주면 퇴원하실 것 같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미정 선생이 제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많이 달라지셨네요. 네, 표정이요. 뭔가 결정하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결정했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보려고요. 미정 선생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당신은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잖아요.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야죠. 미정 선생, 제가 말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대학 때부터 선생님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제가 어머니 곁을 떠날 수 없었고 누군가를 사랑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미정 선생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정말요?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우리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미정 선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선생님을 기다렸어요. 정말 오래. 언젠가는 선생님이 그 무게를 내려놓고 저를 봐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저는 미정 선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기다려줘서. 이제는 제대로 된 사람이 되어 볼게요.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이요. 병원에 가는 길에 꽃을 샀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카네이션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머니가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꽃 사왔어요. 그리고 할 말이 있어요.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어머, 이쁘다. 무슨 말인데? 저는 꽃을 화병에 꽂으며 말했습니다. 퇴원하시면 엄마를 좋은 요양원에 모셔드리려고요. 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요양원? 왜 갑자기?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거기서 친구들도 사귀시고 프로그램도 참여하시면 훨씬 좋으실 거예요. 혼자 집에 계시는 것보다요. 저도 주말마다 찾아뵐게요. 그리고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저 미정 선생님과 만나보려고 해요. 제대로.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웃으셨습니다. 그래, 이제야 철이 들었구나. 미정이는 좋은 애야. 너한테 정말 잘 맞을 거야. 엄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재현아,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하단다. 그걸 잊지 마. 엄마는 내 행복한 얼굴이 보고 싶어? 그게 엄마 소원이야.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30년간 저를 짓눌렀던 무게가 사라졌습니다. 죄책감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들로서 저 자신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서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 이제 가서 내 인생 살아. 엄마는 괜찮아. 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뒤 어머니는 서울 외곽의 좋은 요양원에 입소하셨습니다. 밝고 깨끗한 시설이었고 직원들도 친절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방에 모시고 짐을 풀었습니다. 엄마,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바로 처리할게요. 어머니는 방 안을 둘러보시며 웃으셨습니다. 여기 좋구나. 깨끗하고 밝아. 생각보다 훨씬 좋네. 창문으로 정원이 보였습니다.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었죠.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옆 테이블 할머니께서 인사하셨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저는 박순이에요. 여기 온 지 6개월 됐어요. 어머니도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순자예요.
잘 부탁드려요. 여기 프로그램이 다양해요. 노래 교실도 있고, 그림 그리기도 있고, 오늘 오후에 바둑 강습도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박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저도 배워보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어머니가 친구를 사귀시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게 맞는 거구나. 어머니도 어머니만의 삶이 필요하셨던 거구나. 집에서 혼자 계시는 것보다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리시는 게 훨씬 좋으실 거예요. 떠나기 전에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주말에 또 올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미정 선생님 모시고 같이 올게요.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미정이 얼굴 보고 싶다. 예쁜 꽃도 좀 사가지고 와라. 네, 엄마. 행복하세요. 너도. 이제 진짜 내 인생 살아.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어머니도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야 어른이 됐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문득 어깨가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미정 선생과 함께 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보시고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어머, 미정이 왔구나. 얼마만이니? 어머니, 건강하세요? 미정 선생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어머, 고마워. 참 예쁘다. 어머니가 미정 선생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정아, 우리 재현이 잘 부탁한다. 이해가 좀 둔하고 서툴지만 마음은 착해.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잘 챙길게요. 요양원 정원을 셋이서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와서 참 좋아. 친구들도 생기고 할 일도 많고 집에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좋아. 엄마가 행복하시니 저도 마음이 편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김 권사님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어머니도 놀라셨습니다. 어머, 권사님?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김 권사님은 우리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순자 씨가 여기 계신다고 들어서 찾아뵀어요. 그동안 연락도 없으시길래 걱정했거든요. 그 목소리가 예전과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저는 여기서 잘 지내요. 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김 권사님은 미정 선생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이분은? 아, 제 며느리가 될 사람이에요. 미정이에요.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김 권사님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어머, 재현 씨가 결혼하세요? 언제요? 곧이에요. 준비 중이거든요. 제가 미정 선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김 권사님은 잠시 말이 없으시다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잘 됐네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권사님도 잘 지내세요?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김 권사님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글쎄요. 동욱이가 요즘 너무 바빠서 집에도 잘 안 와요. 손주도 학원만 보내놓고 명절에나 한번 보는 것 같아요. 그것도 몇 시간. 그래도 손주가 있잖아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김 권사님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있긴 한데 제대로 못 봐요. 며느리가 자기 친정 부모만 찾아가고 우리는 애 맡아달라고 할 때만 찾아요. 그 말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권사님이 요양원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좋네요. 깨끗하고. 순자 씨는 복이 많으세요. 아들이 이렇게 챙겨주시고. 재현이가 효자죠. 주말마다 와요. 며느리 될 사람도 데리고 오고.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권사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부럽네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어요. 그것도 제가 먼저 연락해야 오고. 그 목소리에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권사님도 이런 데 들어오시면 어때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김 권사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욱이가 싫어해요. 체면이 있다고. 우리 집안이 요양원에 가면 안 된다고.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수심이 아니라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김 권사님은 손주가 있어도 외로워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계셔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김 권사님이 떠나기 전에 어머니께 말씀하셨습니다. 순자 씨, 부럽습니다. 정말로 아들이 자기 인생을 살면서도 어머니를 잘 모시고 그게 진짜 효도인 것 같아요. 그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권사님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자식들한테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잖아요. 어머니가 위로하셨습니다. 김 권사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미정 선생이 제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저렇게 되지 말아요. 우리 아이가 생기면 아이 인생도 존중해주고 우리 인생도 살고. 그럼요. 꼭 그렇게 할 거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정 선생이 말했습니다. 오늘 김 권사님 보셨죠? 참 안타까워 보이더라고요. 네. 손주가 있어도 외로울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더라고요. 맞아요. 선생님과 어머니 관계가 정말 아름다워 보였어요. 서로를 놓아주면서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미정 선생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주 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친구들을 사귀시고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셨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수채화를 그리신 걸 보여주셨습니다. 어때? 엄마도 재능이 있지? 저는 그림을 보며 웃었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엄마가 이런 취미가 있으신 줄 몰랐어요. 어머니도 웃으셨습니다. 나도 몰랐어. 여기 와서 알았지.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구나. 다음 주에는 노래교실도 등록했어. 어느 일요일 어머니와 요양원 정원을 걸었습니다. 국화꽃이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재현아, 미정이 부모님께는 인사드렸니? 네, 지난주에 다녀왔어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 잘 됐다. 언제 결혼식 할 거니? 내년 봄에 하려고요. 작게요. 엄마도 참석하실 수 있죠? 당연하지. 내가 빠지면 누가 가니? 미리 예쁜 옷 준비해놔야겠다. 그날 오후 교회 친구 몇 분이 어머니를 찾아오셨습니다. 김 권사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어머니 방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자 씨, 여기 정말 좋네요. 프로그램도 많고. 한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저는 여기 와서 제 인생을 다시 찾은 것 같아요.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배우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권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아들은 자주 오나요? 주말마다 와요. 며느리 될 사람도 데리고 오고. 다음 달에는 미정이 부모님도 같이 오기로 했어요. 양가 상견례 겸.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참 좋으시겠어요. 김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예전의 우월감 대신 진심 어린 부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권사님도 아드님이 잘 챙겨주시잖아요. 다른 권사님이 말했습니다. 김 권사님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글쎄요.
요즘은 연락하기도 힘들어요. 바쁘다고. 손주도 학원 때문에 주말에도 못 봐요. 저번 추석 때도 며느리 친정에만 가고 우리한테는 전화 한 통이더라고요. 그 말에 다른 권사님들이 동정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김 권사님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자식들도 자식들 인생이 있으니까요. 우리도 우리대로 즐겁게 살아야죠. 순자 씨는 마음이 참 편해 보여요. 전에는 아들이랑 붙어 사셔서 답답해 보이셨는데 이제는 정말 자유로워 보여요. 한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저도 깨달았어요. 자식을 붙잡는 게 사랑이 아니라 놓아주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그래야 우리도 행복하고 애들도 행복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김 권사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동욱이한테 매달렸나 봐요. 손주 하면서. 그게 오히려 애들을 부담스럽게 만든 것 같아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권사님 인생을 사세요. 우리 나이에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어머니가 위로하셨습니다. 김 권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요양원 팜플렛을 받아가셨습니다. 저녁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결혼하신다며요? 축하드려요. 고마워. 너희도 초대할게. 정말요? 와, 선생님 결혼식 처음 가봐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사랑이 뭐예요? 저는 칠판에 글을 쓰며 답했습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위해 내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야.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거지. 그럼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래. 진짜 효도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이 행복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야. 부모는 자식이 행복할 때 가장 행복해 하거든. 학생들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표정이 완전 달라지셨어요. 고마워. 나도 그래. 이제야 진짜 사는 것 같아. 퇴근길에 미정 선생과 함께 걸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길 위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 토요일에 예식장 보러 갈까요? 미정 선생이 물었습니다. 좋아요. 작은 곳으로 알아봐요. 가족들하고 가까운 사람들만. 네, 저도 그게 좋아요. 저희 부모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낙엽을 밟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골목길을 걷다 문득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무슨 일이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오늘 날씨 좋죠?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그래, 하늘이 참 맑더라. 너도 데이트 잘하고. 엄마는 어떻게 아세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지. 옆에 미정이 있지? 네, 맞아요. 잘해라. 좋은 사람 만났으니까. 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 전화를 끊고 미정 선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들키셨네요? 엄마는 다 아시나 봐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 걷는 길이 무섭지 않다고. 밤에 책을 읽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삶을 가두고 우리 삶도 가뒀다는 걸. 진짜 사랑은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는 거였습니다. 서로를 놓아주면서 더 깊이 연결되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효도였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은 보름달이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달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저도 아빠처럼 살아볼게요. 제 인생을요. 그리고 제대로 사랑할게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혼자 일어납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국은 없지만 제가 끓인 간단한 국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학교에 가는 길이 가볍습니다. 30년간 지고 다녔던 짐을 내려놓았기 때문이죠.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뵙니다. 때로는 미정과 함께, 때로는 혼자. 어머니는 매번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재현아, 여기 김할머니가 바둑을 가르쳐 주시는데 재미있더라. 이제 초급은 졸업했어? 그래요? 다음에 저랑 한번 두세요. 호호, 내가 이기겠니? 요양원 정원을 걸으며 어머니와 대화를 나눕니다. 예전과 달리 편안합니다. 더 이상 죄책감도 부담도 없습니다. 그저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들로서, 어머니를 존중하는 한 사람으로서 함께합니다. 어느 일요일 미정과 함께 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어머니 방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그리신 수채화들이었죠. 엄마, 그림 실력이 많이 늘으셨네요. 그렇지? 다음 달에 요양원에서 전시회도 한대. 내 그림도 걸린다. 정말요? 축하해요, 어머니. 미정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너희 들어오라고 초대장 줄게.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행복이었습니다. 엄마, 저희 다음 달에 결혼해요. 작은 예식장에서요. 제가 말했습니다. 알아. 엄마도 준비하고 있어. 아들 결혼식에 멋지게 가야지. 엄마가 제일 예쁠 거예요. 떠나기 전에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어머니도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재현아, 행복해야 한다. 네, 엄마도요. 엄마는 지금 정말 행복해. 내가 행복하니까. 그 포옹 속에서 모든 게 완성됐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놓아주면서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 더 깊은 사랑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한 달 뒤 작은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어머니는 한복을 입고 오셨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셨습니다. 김 권사님도 오셨습니다. 재현 씨, 축하해요. 신부가 정말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권사님. 부럽습니다. 진심으로. 김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동욱이도 이렇게 행복하면 좋을 텐데. 요즘은 통화도 잘 안 돼요. 명절에나 보고. 그 목소리에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권사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드님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 그리고 권사님도 권사님 인생을 사세요. 그게 자식들한테도 좋은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김 권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를 보셨습니다. 순자 씨가 부럽습니다. 진짜로. 혼자 계셔도 행복해 보이시고 아들도 자주 찾아뵙고 제가 잘못 살았나 봐요. 어머니가 김 권사님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권사님, 지금부터라도 바꾸세요. 자식한테 매달리지 말고 우리 인생을 삽시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김 권사님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어머니께 인사드렸습니다. 엄마, 신혼여행 다녀올게요. 일주일 후에 찾아뵐게요. 그래, 잘 다녀와. 사진 많이 찍어오고. 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제 뺨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아니야. 너 덕분이야. 엄마를 놓아줘서. 그래서 엄마도 자유로워졌어. 우리 서로 놓아주니까 더 가까워진 것 같아. 맞아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 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미정과 함께 어머니는 요양원 친구들에게 저희 결혼 사진을 자랑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아들 며느리 예쁘지? 정말 잘 어울리네요. 친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순자 씨는 복이 많으세요. 아들이 효자고. 그렇죠. 제 자랑이에요. 주말마다 와요. 며느리도 참 착하고. 어머니의 얼굴이 행복으로 빛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정이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시더라. 그러게요. 예전에는 집에서 혼자 계시면서 외로워하셨는데 이제는 친구들도 많고 할 일도 많으시니까 우리도 나중에 저렇게 살아요. 아이한테 매달리지 말고 우리 인생도 살고. 그럼요. 꼭 그렇게 할게요. 우리 아이가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저녁에 학교 동료들이 축하 모임을 열어주었습니다. 재원 선생님 축하해요. 얼굴이 완전 달라지셨어요. 고마워요. 저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어머니는 어떠세요? 한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정말 행복하게 지내세요. 오히려 저희보다 더 바쁘실 정도예요. 그림도 그리시고 노래도 배우시고 잘하셨네요. 어머니를 놓아드려서 네, 이제야 알았어요. 진짜 효도가 뭔지. 어머니가 행복하셔야 저도 행복한 거더라고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는 미정이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55에야 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제 삶이니까요. 어머니는 매일 아침 전화를 주십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다. 그 말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닙니다. 위로이고 축복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지켜보고 계시죠? 저 이제 제대로 살고 있어요. 늦었지만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행복해요. 사랑은 누군가를 붙잡는 게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용기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도 저도 늦게 배웠지만 이 깨달음이 우리의 남은 시간을 빛나게 할 겁니다. 늦게 배운 이 사랑의 모양이 제 인생의 첫 시작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행복한 어머니가 계시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도 있을 겁니다. 진짜 가족을, 진짜 사랑을 찾았습니다. 김 권사님이 부러워하던 그 행복을 찾았습니다. 손주의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질로 만든 행복을. 그게 진짜 승리였습니다.